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이시는 이 영상, 이러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다시피 로봇, 자동화 설비, 미래 산업, 느낌이 팍팍 들죠? 혹시 기릿이 낸 숙제를 미리 하셨다면 이미 알고 계신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무려 목표가가 2배에 가까운 주식이었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담는 이 주식,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일단 지난주에 어떤 거를 공부했는지 한번 그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 초정밀 감속기 국산화 해외 매출을 기대한다. 자, 리서치 하름은 26일 스마트 팩토리 핵심 부품인 모터 감속기를 만드는 SPG에 대해 로봇 기업 밸류에이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가 전망은 긍정적에 적정 주가를 18,500원을 제시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SPG 가격은 만원대 초반에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서치 아름 연구원은 일본이 독과점하던 초정밀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하며 일본산을 빠르게 대체한 다음 그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55%나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해외 진출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하는군요. 자, 그래서 그 감속기라는 게 뭐냐, 정말 간단하게 보자면은 회전 운동을 하는 모터에 기어를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도를 늦추면서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초정밀 감속기는 산업용 로봇에까지 이용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공작기계 업체인 미국 HAAS사를 비롯해 중국 최대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신송로봇, 자동화 설비 전문기업 폭스콘까지 동사 감속기 채택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주목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올해 매출 비중은 가전 부품, 그 다음에 자동화 설비 6대4로 나뉘어져 있으며 최근 제조업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초정밀 감속기의 대규모 해외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어 자동화 설비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2025년까지 글로벌 로봇 산업이 연평균 32%씩 성장할 전망인 가운데 초정밀 감속기와 서브 모터는 로봇 제조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라며 세계 산업용 로봇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전 사업이 안정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로봇 시장 역시 회복 및 미중에서 의미 있는 매출 발생이 임박하기 때문에 목표가 퍼 17배는 무리 없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18,500원은 목표 퍼가 불과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회사 현재 퍼가 10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봤던 뉴스를 이렇게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기업은 바로 이 SPG라는 기업인데요. 사실상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간단한 사업을 영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심플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빨리 심플하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그렇다고 기린이 분들이 공부하는 시간까지 짧아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꼭 한 번쯤 더 깊게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을 저 기릿이 단 10몇 분 만에 설명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SPG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일단 사이트를 들어와 봤습니다. 사이트를 들어와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 같은 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온통 모터밖에 없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린이 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올드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역사가 좀 오래됐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찾아봤더니 199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넘게 있던 회사더라고요. 자, 그리고 SPG 기술연구소에서는 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SPG는 자동화 기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모터 전문 제조회사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4대 가전회사를 비롯해 냉장고, 자동문, 복사기, 의료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가전제품과 OA 기기, 산업용품 등에 사용되고 있는 세계 최고 품질의 모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SPG는 감속기를 열심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게 SPG에서 만드는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 감속기가 뭐냐?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모터가 있다면 거기에 감속기가 붙어서 힘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긴가민가 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자전거가 있겠네요. 자전거를 타는데 기어가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리막도 오르막도 기어 없이 타고 다닌다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오르막용 자전거를 따로 들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내리막용 자전거도 따로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감속기가 없는 모터는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율을 쫙쫙 올려주는 게 감속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결론은 감속기가 만약에 없다면은 오르막 그리고 내리막용 자전거처럼 여러 모터를 한 기계 안에 넣어야 되는데 당연히 말도 안 되겠죠.
또한 자동차에 만약에 감속기가 없다면 가속하는데 오래 걸리게 되고 풍력, 수력 등 발전기에 감속기가 없다면 생산량이 반의 반토막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감속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모터는 원딜이고 그 다음에 감속기는 서포터다. 자, 이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PG 초정밀 감속기 국산화 한국 매출 기대. 아까 전에 봤던 그 뉴스이고요. 그 다음 SPG 해성 TPC 대비 현저한 저평가 반도체 호황 수혜 땡땡땡. 그리고 국내 1위 감속기 업체 SPG 올해 폭스콘과 협업 확대할 것,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뉴스들이 정말 대단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난해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 전부 다 전년비 몇 프로 증가, 증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뉴스가 가득가득한 걸 확인할 수 있죠.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SPG, 현대차, 폭스콘, 중국 최대 산업용 로봇업체 감속기 공급 임박. 자, 아까 보셨던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PG는 공장 자동화에 꼭 필요한 초정밀 감속기를 개발해 일본산 감속기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며 지난해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라인에 탑재되는 사이클로 감속기 기반의 프릭션 드라이브 유닛을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1차 밴드로 등록하고 인도네시아 공장에 1340세트를 공급했다며 앞으로 5.5kW급 유닛을 개발하면 인도네시아 신설 라인과 아산 공장 기아차 라인에도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울러 폭스콘과 신송 로봇이 SPG 감속기를 사용한 자동화 설비를 구축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SPG의 초정밀 감속기에 대한 품질을 검증받게 된다면 장기 계약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어 올 6, 7월이면 라인 증설을 마무리한다며 폭스콘과 신송 로봇 모두 칭따오에 거점을 두고 있어 협력했을 때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자, 다음 뉴스를 보자면은 SPG 해성 TPC 대비 현저한 저평가. 여기서 보니까 해성 TPC라는 기업이 비슷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해성 TPC에 대비해서 SPG가 조금 싼가 보네요. 자, SPG가 강세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전제품 수요, 그 다음에 산업용 수요가 동반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 리딩투자증권은 SPG에 대해 전체 매출 가운데 약 35%는 산업용 모터 매출이라고 분석했으며 최종 어플리케이션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 검사 장비, 마스크 장비, 다관절 로봇, 자동화 창고 시스템 등으로 다양하다며 산업용 수요가 늘면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해성 TPC가 상장하면서 그거군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청약을 넣었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지금쯤은 다 팔았겠지만요. 어쨌든 그 해성 TPC가 상장하면서 SPG 기업 가치가 저평가 상태라는 것이 부각될 것이라며 지금 현재 SPG 실적이 정상화가 되고 산업용 신규 장비가 쭉쭉 성장하는 게 기대되는 시점에 퍼 13배는 과도한 저평가라고 강조했다. 자, 그래서 해성 TPC가 공모가 13,000원 기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33.6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상장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금 현재 39,000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요. 어쨌든 상장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퍼가 33.6배였는데 그보다 3배가 올랐죠. 그러면은 퍼가 100에 육박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비슷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SPG가 퍼 13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해상 TPC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흐앙 하고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격이 28,000원이면 아직도 퍼가 60이 넘는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해성 TPC가 내려오든 아니면은 SPG가 올라가든 그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가전향 부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린이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G전자 1분기 매출 영업이익 최대, 그 이유가 가전 TV 덕에 날았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9조 3천억, 스마트폰 가전이 호조다. 그러니까 가전이 지금 이렇게 잘 팔린다면은 거기에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도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국내 1위 감속기 업체 SPG 올해 폭스콘과 협업 확대할 것, 아까부터 계속 봤던 그 내용이군요. 자, 국내 감속기 시장의 55%를 점유하고 있는 SPG 엄청납니다. 사실상 55%면은 압도적인 1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를 시장 다변화로 극복하며 성장을 이어갔다. 올해는 물류, 반도체, 의료기기, 2차전지 등 산업에서 감속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해 급감했던 미국과 유럽 수출도 올해는 회복될 전망이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미국은 정상화가 바로 코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또한 정상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회복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의료용 침대, 수술 장비 등을 생산하는 미국 스트라이커에 납품하기로 했던 감속기 공급이 올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 최대 공작 기기업체 미국 하스는
SPG의 로봇용 SR 감속기 샘플을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당연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커머스와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공급 장치로부터 이송, 운반, 창고 등의 자동화 라인에 SPG의 고정밀 감속기, 동력 모터, 로터리 테이블 등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스마트 팩토리용 제품군 매출은 올해 150억 원 증가해 800억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CJ 대한통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쿠팡 이런 기업들이 물류 자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거기에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올해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는 양적만 하는 게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초점을 맞춰 현재 5%대인 영업이익률을 향후 3-4년 내에 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서 말하다시피 좋은 흐름이 기대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한번 이렇게 빵 띄운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관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래서 지금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같은 장에 조금 장이 안 좋아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3% 정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간다면 충분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사업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심플한 사업이죠. 그러니까 딱 3장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공부하셨다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기린이분들. 자, 일단 첫 번째 전환사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70억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환 가능 주식수는 91만 주 정도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물량의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물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쏟아져 나오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큰 악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그때가 되면 주가는 이미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환사채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업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소형 모터는 전자제품 구동에 있어 핵심 부품으로 70에서 80년대에는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용 AC모터, 카세트용의 DC모터를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그 다음 80년에는 영상기기, 컴퓨터 데이터 기록장치 이런 데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기기, 계측기,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소형화, 경량화, 다기능화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보다 우수한 정밀한 모터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모터 산업의 응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표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모터가 어디 들어갈까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카세트, CD 플레이어, CD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다니까 거기서 쓰나 봅니다. 그리고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 비디오, 프린터, 시계, 카메라, 헤어드라이어, 소형 로봇, 소형 공작기계, 조립 자동화기기, 팩스, 복사기, 냉장고, 에어컨 등등등 이런 정말 많은 곳에 모터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쟁 요소를 살펴보자면은 국내 소형 기어드 모터를 제조하는 업체는 많지 않으며 업체의 규모도 매출 순위 10위권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으나, 이 업체들 중 매출 순위 5위권 이하 업체들은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적으로 업체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현재 당사가 국내 매출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 AC 기어드 모터의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봐야 될 건 이건 것 같네요. 첫 번째는 2015년 기준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체 판단이라는 이 말, 이것 때문에 조금은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가 지난 94년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꾸준히 해외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동등한 품질과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향후 전망 또한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또 따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중국의 범용성 모터 제품이 대량 생산과 선진국 기술 이전으로 세계 시장에서 시장 잠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가 개발, 생산하고 있는 기어드 모터 시장의 경우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중국 제품보다 당연히 고품질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어 당사의 경쟁력은 중국산 저가 제품보다 높다고 내부적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보자면 가장 높은 게 산업용, 가전기기, 의료기기 이렇게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복사기, 자동문, 녹즙기, 냉동기 여기에 사용되고, 마지막으로 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프린터 이런 곳에 사용되는 모터를 생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를 볼 차례인데요. 그런데 보고서는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뉴스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바로 실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깔끔하죠.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한 10% 정도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또한 쭉쭉 성장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컨센대로 따라간다면 현재 퍼는 15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그 리포트를 보면 지금 현재 퍼는 11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조금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중소형 주이기 때문에 예측이 여기저기서 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분기마다 이 회사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률은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매출은 쭉쭉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폭스콘, 신송로봇 그런 회사들이랑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군요. 어쨌든 부채 비율도 100%보다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도 1%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탄탄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위로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 선인 60일선을 지속적으로 지켜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에서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회사를 매수한다면 60일선이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사실상 60일선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60일선에 닿는다고 해도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 있을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전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60일선에 닿을 때까지는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10,000원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기도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충분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면 당연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보면은 이제 거의 6,000원 정도에서 장기간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쭉 올랐다가 코로나 때 쭉 빠졌다가 한 번 더 재차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 고점인 13,800원을 뚫어낼지, 그리고 목표가인 18,5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체크포인트. 영업이익 매출액이 늘고 있는가? 아마도 지속적으로 연평균 10%씩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세계에서 쟁쟁한 회사들에게 납품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충분히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시스템 확장, 그런 이벤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안전 마진이 존재하는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가가 비싸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떨어질 순 없어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은데 지금 현재 위치로서는 하락폭이 크다고 해도 아유 뭐 이 정도 올랐으면 이 정도 떨어져도 되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은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투자자들마다 당연히 그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린이분들의 생각을 정리해보시기 바래요. 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어요, 기린이분들. 자, 정말 심플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SPG. 갈수록 성장하는 섹터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술력 또한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퍼는 11 정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소형주라서 실적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직접 실적이 잘 나오는지 체크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간을 조금 더 줘서 내년까지 본다면은 당연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까지 로봇 산업은 연평균 32%씩 성장할 예정이고 충분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플러스 시간을 두고 성장이 꺾일 때까지 쭉 들고 가는 게 좋아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절대 기릿이 공부한다고 오르지 않습니다, 기린이분들. 공부 후 첫날 주가가 오르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100% 운입니다, 운. 그날 시장이 좋았거나 우연히 외국인 기관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첫날 매수는 당연히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공부가 부족할 때 무작정 매수한다면 나쁜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지금까지 SPG라는 기업을 한번 공부해봤는데요. 아마도 기린이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 슈퍼 개미가 되어서 모든 기업을 딱 듣기만 하면은 아, 이 기업 좋은 기업, 이 기업 나쁜 기업, 그런 데이터가 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또 저 기릴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주말 동안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씨였습니다. 빠이요.